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리입니다. 사이러스의 새 앰프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실은 작년에 출시된 사이러스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했던 제품인데 D- 한 달, 두 달 이런 거 없이 그냥 불쑥 나타나서 요새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이러스의 새 앰프, 디자인도 완전히 기존의 사이러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신제품. 정확히는 사이러스의 클래식 라인업 있죠. 그거의 업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이름은 40. 시리즈 자체가 40 시리즈예요. 총 4모델이 있는데 40 앰프가 있고 40 CD, CD 플레이어고 40 ST, ST는 스트리머고요. 그리고 40 PSU, 사이러스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파워 서플라이, 그렇게 4개를 시리즈로 해서 40 시리즈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사이러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제품이 시작됐던 80년대에 영국으로 가 있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스펙과 디자인을 하고 있는 앰프인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종종 그렇잖아요. 사운드를 중심으로 이 제품의 디자인도 이제 익숙해진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원 자체가 특이한 게 이 아지마 형제, 헨리 아지마, 파라드 아지마, 이란계 출신이죠. 뭐 아버지, 할아버지 중에 누가 이제 이란계 출신인 이분들이, 특히 파라드 아지마 같은 분은 영국에 건너와서 영국 하이파이 이쪽에 석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영국의 앰프계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그리고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앰프가 된 그런 아주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내서 80년대 이후에 하이파이 앰프계에 아주 큰 획을 그은 그 어떤 사운드의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낸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원래는 단독으로 시작했던 브랜드가 아니고 미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파라드 형제는 70년대 말부터 자기 앰프들을 제조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었는데 80년대 초반에 스피커 회사인 미션이라는 회사가 생기면서 앰프 부문의 자회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투입이 된 인물이 NAD 출신의 피터 발레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앰프 부문을 만들면서 회사 이름이 미션 사이러스였어요. 그랬다가 90년대가 되면서 사이러스는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그 피터 발레가 이제 본인의 회사로 완벽하게 독립을 한 그런 이름이 됐고요. 그래서 회사의 시작은 미션 사이러스가 출범한 198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 설립 40주년이었던 해였고, 그 40주년을 기념해서 사이러스가 항상 무슨 애니버서리나 기념 제품을 만들 때는 지금 사운드의 모체는 사이러스 1, 이 제품에서 많은 영감을 끌어내는 사이러스의 어떤 레퍼런스 같은 앰프가 사이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사이러스 1을 모체로 제작된 이전의 사이러스에는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의 그런 40 시리즈로 완성이 됐습니다. 제품을 보면 이전 제품하고 완전히 다른 게 일단 이 높이가 커졌죠. 기본적인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반전시킨 거는 이 프론트 패널에 투명 글라스 패널이 들어갔어요. 글라스 파시아라고 부르는데, 이전에는 작은 창에 클래식 시리즈 같으면 녹색 배경, 새로 생긴 XR 시리즈 같으면 약간 블루톤 계열의 회색 그 바탕에 도트 매트리스 방식으로 이 텍스트가 깔리던 이런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이 5인치 TFT 디스플레이가 생겼어요. 풀 컬러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최초의 사이러스 앰프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40 시리즈, 풀 시리즈를 시연하는 행사가 있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제품의 중심인 40 앰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성능과 스펙도 이전 제품보다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러스는 특이하게 또 6오hm 기준으로 출력 수치를 측정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40 앰프의 출력이 6오hm 기준에 딱 100W로 맞췄습니다. 8ohm으로 계산해 보면 약 81W 정도가 되고, 거기에 이 파워 서플라이를 추가하면 6ohm에는 110W가 되고 8ohm에서는 92W가 되는 그런 앰프로 변신이 됩니다. 앰프의 증폭 방식은 당연하게 일반 리니어 전원부에 AB 클래스 증폭을 하는 그런 사이러스 초기부터의 클래식한 구성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고해상도 DAC를 탑재하고 있다는 게 그게 기존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ESSI 사브르 칩을 쓰는데 최근에 본 이 회사 칩셋 중에 가장 높은 스펙의 ES9039Q2M 32비트에 768kHz까지 PCM으로, 그리고 DS도 256까지, 그런 DAC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러스가 원래 그 제작 초기부터 약 40년간 방향을 흐트리지 않았던 거는 우리는 사이즈만 작은 고품질의 순수 2채널 앰프를 지향한다. 여기 같은 기능의 플레이어,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이 앰프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입력 소스와 전원부를 추가시켜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키워나가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요. 전원 방식 자체를 한 등급으로 끌어올린
저희 몇 번 영상을 다뤘던 그 XR 시리즈 있죠. XR 시리즈가 최근에 오디오의 트렌드나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한 그런 시리즈로 개발이 됐다고 한다면, 여전히 클래식 시리즈는 기존의 사이러스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버전업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사이러스의 앰프만 쓰고 싶은 분들에게 타사의 스트리머, 그 중에 디지털 출력을 하는 그런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CD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디지털 출력을 하는 트랜스포트를 사이러스 앰프랑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앰프 등급, 앰프의 성능에 맞는 등급의 그런 DAC를 내장한 이 40앰프도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빼곡하죠. 사이러스 앰프를 보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가 당황스러운데, 처음에 그 디자인에 당황스럽고 연결한 순간 이제 소리에서 많은 반전이 일어나지만, 그러고서 연결하려고 뒤쪽을 보잖아요. 좁은 패널 안에 진짜 빼곡히, 패널 사이즈가 작아지면 몇 가지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넣을 건 또 다 넣어야 되는 게 또 사이러스의 방식입니다. 대신 40 시리즈는 키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어 보입니다. 일단 뒷패널을 보면 아날로그 입력이 4개가 있고, 이쪽에 반대쪽에 보면 포노단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양쪽 끝에는 그 특유의 BFA 스피커 단자 있죠. 바나나 핀 단자로만 쓸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이제 디지털 입력을 전부 아래쪽에 넉넉하게 넣습니다. 동축 코엑셀이 2개, 옵티컬 하나, 이쪽 반대편에 USB-B도 있고, 그리고 외부 인터페이스 중에 역시 빠뜨리지 않은 게 그 영상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HDMI EARC 출력이 있고, 그리고 프리아웃이 있어서 다른 파워앰프, 뭐 타사 파워앰프도 써도 되지만 아마 앞으로 출시될 사이러스의 파워앰프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볼륨 컨트롤, 이걸 보면 이 노브가 그 클리킹 구간을 크게 잡아서 아주 존재감 있게 볼륨이 돌아가고, 이 볼륨 뒤쪽에는 이 LED로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이전 제품에 비해서 좀 돋보이게 만든, 좀 표시나는 부분입니다. 앞쪽에 헤드폰 출력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스트리밍으로 들어보는 40앰프와 40ST,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40PSU로 구성이 된 이 제품의 소리, 사이러스의 최신작 40 시리즈의 소리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hen I think back on these times and the dreams we left behind, I'll be glad 'cause I was blessed to get to have you in my life. When I look back on these days, I'll look and see your face. You were right there for me. In my dreams I'll always see you soar above the sky.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a place for you for all my life. I'll keep
I'm happy as I can be. I've learned to love and to live. Devil may care. No cares or woes. Whatever comes later goes. That's how I'll take and I'll give. Devil may care. But when the day is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he who frets loses the night. For only a fool thinks he can't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ies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et it come tomorrow with me.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elp if you cry. That's how I live and I'll die. Devil may care. 사이러스의 사운드 스타일, 사운드 시그너처는 신제품에서도 제가 30년 전에 사이러스 앰프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게 묘하게 발견이 되는 건 아마 사이러스가 처음부터 그 이후에도 사용자가 이런 걸 발견하고 사이러스 앰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걸 노린 어떤 설계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건 피터 발렛 이 CEO와 그 이전에 이 아지마 형제들이 설정한 그 시점에서 다른 하이엔드 제품들, 특히 영국의 앰프들과 차별화시켰던 그런 사이러스의 사운드는 거의 역행을 했어요. 7, 80년대에 영국 사운드의 어떤 주류를 역행한 브랜드가 제가 아는 한 딱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네임이고 하나가 사이러스인데 둘은 이 디자인 자체도 좀 차별화한 것도 그런 것도 좀 공통점이 있긴 한데 둘의 사운드의 방향은 비슷하지만 물론 사운드 품질이나 성향은 서로 좀 다른 브랜드고요. 90년대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거의 주류처럼 흘렀던 그런 사운드가 이런 아주 집채만한 스피커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드라이브와 A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정점까지 간 고순도, 현장의 무대까지 재현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했을 때 사이러스 앰프는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사이즈로 순도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아주 대출력으로 매시브하게 그렇게 몰아치지 않고 그래서 똑같은 대형 스피커를 놓고서 재생을 해봐도 다른 대출력 미국계 앰프들이 강한 파워 핸들링과 아주 푸짐한 사운드 그리고 현장을 아주 그 큰 고율력으로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했을 때 사이러스는 그런 큰 스킬과 규모로 이렇게 재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순도를 깊게 들어간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면서 실제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 거대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스케일이 아니라 실제 스피커가 놓여진 그 공간 내에서의 아주 입체적인 이미징, 베이스도 아주 단정하고 실제 저음을 듣는 듯한 느낌? 그래서 사이러스를 듣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저음은 이거보다 훨씬 비싼 앰프들에서도 사실은 좀 과장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려준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정신은 포라드 형제가 사이러스를 처음에 만들었던 그 80년대 그때 있던 영국 앰프들 사이에서도 딱 그런 성향을 지향했었다는 것도 바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사이러스였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그로부터 또 40년,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40앰프의 사운드가 또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두께가 얇고 그보다 조금 두껍고 그보다 아주 두껍고 이런 구간들을 정교한 그라데이션으로 구분해 준다는 거 이게 여전히 지금 들어도 다른 앰프들하고 차별화되는 사이러스의 사운드라는 거를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음악들을 들어봤는데 장르나 음악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중에 이런 드라마틱한 소리 있잖아요. 베이스가 드라마틱함을 앞세우느라고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고 정확한 크기만을 울려내는 베이스가 그보다 높은 중역대 이상의 딱 밸런스가 맞는 그런 해상도하고 맞물려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곡들에서 사이러스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평범한 곡들에서도 그런 게 발견이 되는데 그 처음에 들었던 진주만의 엔딩이 흘렀던 그 주제가죠. There You Will Be, Face Heal 이런 곡도 사이러스 들으면 아주 드라마틱해요. 섬세하게 이게
이전에 사이러스 클래식보다 조금 더 진보한 부분, 그리고 출력을 조금 높인 스펙이 향상된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조금 더 섬세하면서 해상도가 좀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가는 부분은 좀 더 세부 묘사를 더 가늘게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해상도가 늘어나서 뚜렷하게 보이고, 순도가 높아서 그냥 선명하게 외곽선을 그려냈다는 느낌보다는 실제 모습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그려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쿵쿵쿵 하고 치는 그런 베이스 느낌, 이 곡에서의 베이스가 상당히 강렬한데 과장되거나 왜소하지 않게, 다시 얘기하지만 중고역대하고 똑같은 밸런스로 정확하게 그려져요. 이 곡을 영화랑 같이 한번 다시 보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력에 대한 얘기인데, 악기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래서 주로 이제 클래식 오케스트라처럼 가늘고 두껍고 강하고 약하고 진하고 옅은 이런 악기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사이러스는 거기서 좀 더 장점이 잘 나타납니다. 고가의 앰프들 중에서 보면 그런 거를 아주 낱낱이 나눠서 보여주는, 그리고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앰프들도 있죠. 근데 사이러스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4개 전체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평균으로 하면 각 하나가 500만 원씩 정도 되는 가격으로 그런 거를 그렇게 아쉽지 않게 보여준다는 데서, 음악을 아주 거창하게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이즈, 그런 시청실, 거실을 치면 한 대여섯 평, 그리고 웬만한 큰 방에서 들었을 때는 다이나믹스나 스테이징의 크기가 딱 적당한, 그보다 굳이 크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를 그려준다는 게 바로 사이러스 앰프의 어떤 시그너처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안에서 모든 세부 묘사와 다이나믹스 이런 걸 다 구사하는 그런 앰프입니다. 라크마니노프의 2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있죠. 거기 2번,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트리포노프 연주를 하는 그런 곡인데, 사실 이 곡이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노 2대로 이런 엄청난 피아노 전대에 걸쳐서 가득 채워지는, 동시에 연주되는 강한 건반과 하모닉스, 이 곡이 오히려 같은 라크마니노프의 협주곡 못지않게 재생이 깔끔하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죠. 오히려 출력이 높으면 실패하기가 좀 쉬운, 거칠어지거나 음이 강해져서 실제 음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는 좀 어려운 곡인데, 사이러스랑 힘의 균형이 딱 맞는다고 그럴까요? 요만큼만 해주면 실제 녹음된 그런 상황, 그다음에 실제 연주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주는, 그러니까 실제 피아노 건반을 앞에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에 가까운, 그리고 어느 부분도 아주 야금이나 그리고 음이 가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부터 강한 다이나믹스를 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 배역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나온다는 것도, 만약에 이 사이러스 앰프를 보고 아직 사운드를 못 들어본 분들이 이런 곡을 들어보면 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곡이죠. 그리고 이 저음이 물씬 풍기는 이런 다이애나 크롤 같은 이런 곡들도 그만큼을 역시 원래 음원에 녹음된 만큼의 비율로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 들려준다는 것도, 이럴 때는 좀 뭔가 신뢰감이 가는, 이 사이러스 앰프는 이 곡을 그만큼을 딱 들려줄 거야. 원래 이 곡의 저음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 사이러스에게 물어보자. 뭐 이런 상황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낱낱이 음원에 담긴 정보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듣기가 좋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이러스 앰프가 그렇게 여러 버전에 걸쳐서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특이한 디자인을 하고도 팬베이스가 두터운 것도 그런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이러스 앰프는 여러 계열이 생겼죠. 기존의 클래식 라인업, 그 다음에 새로 나온 XR 버전의 인티 앰프와 프리파워 앰프 라인업, 그리고 이제 클래식 라인업의 업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업데이트된, 가장 새로운 버전의 40주년 40 시리즈, 사이러스 이제 패밀리 트리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는데, 여전히 사운드의 원류는 80년대 사이러스 1, 거기에 디자인과 사운드 스타일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진화시킨 그런 사운드라는 것도 이 제품을 들으면 다시 한번 환기해 봅니다. 시청에도 있을 거고, 이 제품이 여기 놓여진 채로 와서 많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러스 앰프들을 꾸준히 사용해 온 분들, 그 다음에 사이러스 앰프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 모두한테 이 40 시리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앰프의 덕목, 그리고 음악을 듣는 재미, 이런 걸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리고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한, 흔치 않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